네, 안녕하십니까. 더 코어 통합과학의 김동희 강사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학부모님들께 겨울방학 특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저는 총 3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분석에 미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클래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수업의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관리적인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널라이시스라고 하여서 우리 분석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교육과정 자체가 지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5개정에 비해서 22개정이 좀 변화된 부분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이렇게 단위수로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학점제로 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등급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등급과 2등급의 총합이 15개정에서는 11%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1등급 자체의 비율 자체가 10%로 변화가 일어났고요. 그래서 1등급을 좀 막기 위하여서 우리 학생들이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교육과정이 이제 변화가 되면서 다음과 같이 책 자체가 좀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전 교육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한 권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1, 2, 3, 4 단원으로 대단원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개정이 있으면서 통합과학 1과 통합과학 2 두 개의 책으로 좀 나누어지게 되었고, 통합과학 1은 1학기 때 배우는 책, 통합과학 2는 2학기 때 배우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전 개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1, 2, 3, 4단원이 다 같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1학기 중간고사임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대단원의 3단원이나 4단원에 있는 부분들이 실제로 문제에 들어가서 학생들이 겨울방학 때 좀 준비하는 게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이 있으면서 1권과 2권으로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1학기 때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통합과학 1권에 좀 이번에 집중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이렇게 개정이 되면서 추가된 부분은 두 부분이었습니다. 과학의 기초라는 부분과 그리고 과학과 미래사회라는 부분이 추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과학과 미래사회 같은 경우에는 뭐 AI라든지 아니면 질병에 대한 부분들이 좀 추가되었다라고 생각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통합과학 1인데, 통합과학 1에 대한 구성을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면, 첫 번째 단원인 과학의 기초 부분이 뭐 기본량, 유도량, 그리고 뭐 신호와 정보와 같은 부분들이 좀 추가가 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추가된 부분은 사실상 이렇게 공통 영역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물, 화, 생지 총 4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물리 파트가 다음과 같이 총 3군데, 그리고 화학이 이렇게 2파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과학이 상대적으로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를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번 1학기 때 가장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은 이 화학 파트와 물리 파트가 좀 우리한테 주된 내용이 될 것이다. 또한 하나 더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은 중학교 때 시험을 볼 때는 뭐 2가지 정도의 단원으로 나누어지죠. 뭐 지구과학이나 화학 이렇게 묶어서 우리가 시험을 봤던 부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들어오게 되면 물, 화, 생, 지에 대한 부분이 각각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영역에 걸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각 영역을 전반적으로 평균적 이상으로 공부를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집중이 될지를 좀 보시면 되겠는데, 원소와 주기성과 화학 결합에 대한 부분이 1, 2주차에 화학 파트를 좀 나가고자 하고요. 두 번째로는 물리 파트를 3, 4주차 때 역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는 이유는 화학 파트와 물리 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진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리뷰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화학 파트와 물리 파트를 먼저 나가고 다시 한번 진행을 하면서 이 수업 진행 가운데서도 화학이나 물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구과학 파트나 생명 파트 같은 경우에는 5, 6주차와 7, 8주차에 걸쳐서 수업을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1, 2, 3, 4 이렇게 1주차부터 8주차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 이 부분에서 좀 중요시되는 문항들이 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좀 중요한지 유형들을 한번 우리 강남상고에 나왔던 문항들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화학 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화학 결합과 성질 부분이 사실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학원과 연계되어져서 문항 자체가 나오게 되고요. 지금 제가 이 오른쪽에다가 적어놓은 부분은 각 영역에서 봤을 때 어떠한 개념들이 있는지를 좀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과 관련지어서 봤을 때 다음과 같이 뭐 공유결합, 뭐 비공유 전자쌍 이러한 개념들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이 한 문항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따라서 난이도 자체가 매우 높은 파트에 해당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지어서는 좀 화학원과 연계해서 수업을 집중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역학적 시스템과 관련된 이야기는 물리 1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사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전역학과 관련된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개념들 중에 뭐 등속운동이나 충격량, 충격력과 같은 정확한 단어들의 개념을 알아야 되고 연관성 그리고 얘네들 사이의 관계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이 문항이 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음과 같이 문항 자체가 어렵게 내고 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로 하는 문제 유형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들을 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좀 지구과학 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구과학 원하고 연계된 판구조론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것이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같이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구조적인 특징 그리고 PSC와 같은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문항 자체가 풀린다라는 걸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높게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 유형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고난이도 부분으로 넘어가야 이런 문항들이 풀릴 것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생명과학 파트인데 생명과학 파트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파트라고 생각이 되는 건 생명 시스템의 정보 흐름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생명과학 2와 연계되어져서 같이 내용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 부분에서도 역시나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뭐 이제 코돈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아미노산이 어떻게 배정이 되는지까지 나오는 개념으로서 우리가 설명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봤던 총 4가지 문항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상 우리가 1학기 때 나올 영역에서 가장 난이도 높게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되겠고요. 사실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중간고사보다는 기말고사 나올 때 난이도 높게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고사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집중하고 기말고사 부분에 나와 있는 이 난이도 높은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집중해서 좀 내용을 나가고자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수업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할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업 구성 자체는 다음과 같이 총 3시간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앞뒤로 하여서 이번에 좀 집중하고자 하는 거는 스피노프 클리닉이고요. 각각 1시간씩 다음과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타임에 진행하는 스피노프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전주 수업과 관련지어서 핵심 유형 2가지를 좀 정리를 하고자 하고요. 수업 이후에 진행하게 될 스피노프 클리닉은 다음과 같이 이번 주 수업 내용에 대해서 핵심 유형 2가지를 좀 정리하고자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수업적인 총 3시간에 걸쳐서 이 수업은 첫 번째 진행할 건 좀 리뷰 수업을 먼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테스트를 보기 전에 정확하게 전주에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되어야 테스트를 봤을 때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집중하여서 테스트를 볼 수 있음을 좀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약 25문항 정도로 구성이 될 거고 핵심 유형들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져서 시험 문제로 나올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이제 수업에 걸쳐서 진행을 할 때는 기본 내용, 두 번째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반복하고 그림, 그래프, 도표에 집중하여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 같은 경우에는 박헌지 통합과학연구소와 같이 연계하여서 기본 개념서, 유형서,
그리고 뭐 솔루션, 그리고 테이크오버 이렇게 준비가 되는데 저희가 이번 겨울방학 때 이제 진행할 교재는 개념서와 유형서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개념서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원 과목과 투 과목과 같이 연계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사실상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 과목과 투 과목을 같이 연계하여서 그림 그래프 도표에 더욱더 집중하고자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주간지 같은 경우에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에센셜 같은 경우에는 유형별로 좀 내용을 정리를 했고요. 시그니처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별로 좀 문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이제 사용할 거는 주된 거는 이제 시그니처가 되겠지만 학생들에게 좀 필요로 하다 싶을 때는 유형별로 나누어진 이 주간지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용들에 대한 문항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테스트 같은 경우에 이제 두 가지로 좀 우리가 봤을 수 있는데 위클리 테스트 같은 경우에 이제 한 주의 테스트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다음과 같이 이제 페이지로서 이제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누적 테스트 같은 경우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제출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다음과 같이 이 한 문항을 좀 넣어놨습니다. 먼저 위클리 테스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학교 시험에서 나오는 테스트지 유형들을 좀 판별을 하여서 그 유형과 가장 비슷하게 좀 나타내 놨고요. 그래서 스타일 자체가 비슷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느꼈을 때 우리가 고등학교 갔을 때 이런 시험 문제로 보겠구나라고 좀 생각할 수 있어서 다음과 같이 좀 넣어놨고요. 두 번째로는 누적 테스트 같은 경우에 위쪽에 보시면은 테스트 두 번째에 정답률을 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정답률 자체가 이제 좀 낮은 문항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항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출제를 하여서 정확하게 알고 끝까지 넘어갈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학생들 자체가 틀렸던 문항은 다시 한번 저는 또 틀린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 문항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알고 넘어갈 수 있는 노력하겠다라고 약속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기출문항 같은 경우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복원하는 작업들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요한 문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3구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문항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테스트에도 다시 한번 출제를 하여서 그 부분들 좀 알고 넘어갈 수 있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관리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 건데요. 학생관리 시스템에서 제가 아까 전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스피노프 클리닉입니다. 사실 이번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주되게 이제 좀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수업 전후 1시간씩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업 전에는 말씀드렸던 대로 전주에 배웠던 내용, 수업 후에는 그 주에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클리닉을 진행을 할 거고요. 여기 보시면 핵심 테마별로 필수 유제를 가지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필수 유제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문항들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그러한 문항들을 학생들이 좀 유사 문항으로서 반복하는 작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따라서 정확하게 한 문항을 맞을 수 있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항에 대해서 반복하는 훈련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30분에 한 가지 유형씩 총 두 가지 유형 그래서 하루에 만약에 이제 스피노프 클리닉을 1시간, 1시간 둘 다 참여하게 되면 총 4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정리를 할 것이고 저희 조교 선생님들이 좀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카카오톡하고 뭐 전화라든지 이제 줌인데 혹시라도 우리 학생들이 이제 혼자서 주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은 카카오톡을 통해서 24시간으로 질문은 가능하고요. 모르는 부분에 이제 카카오톡을 통해서 확인을 하지만 그 부분이 좀 안 될 경우에는 전화나 줌을 통하여서 끝까지 확인하는 노력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 이제 주중 클리닉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스피노프 클리닉 말고 질문만 이제 할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주중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시간 정리하여서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복습 동영상이나 주요 문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영상 제가 촬영을 하고요. 그 영상 같은 경우 학생들에게 바로바로 공유하여서 학생들이 문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별하고 수업 다시 한번 보면서 내용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보자면 저는 1월 5일 일요일 날 8회에 걸쳐서 이제 수업을 진행할 것이고 2시부터 5시까지는
본 수업입니다. 스피노프 클리닉은 1시부터 2시, 그리고 5시부터 6시 이렇게 2시간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교재는 앞서서 보셨던 프린시플, 그리고 저희 주간지, 주간 문항 계속해서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단 누적 테스트 진행을 하면서 약 30분 정도 걸리는데 이렇게 이제 진행하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의 이제 강남 상구에 있는 학교들은 25문항에서 한 30문항 가까이의 많은 문항들을 내고 있습니다. 이 문항들을 좀 짧은 시간 안에 타이트하게 좀 연습하는 것 또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30분에 걸쳐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이렇게 진행을 통하여서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센셜 더 코어, 저는 필수적인 개념은 무조건 이번에 배우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 겨울방학에 끝까지 집중하여 필수적인 개념 배우고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